자, 낭만공장 다큐멘터리 인사드립니다. 낭만공장장 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낭만 PD 유장훈입니다. 어색한데? 뜨고 싶은 동생이 잘 나가는 형을 만나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인생 로드 다큐입니다. 제 삶의 자화상이랄까? 10년의 일기? 제 직업적 습관이 촬영하는 것이라 형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그러다 형과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 기록을 계속하게 되었죠. 저희가 촬영한 양만 보면 아마 10테라가 넘었을 거예요. 아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한 7, 8년이 흘렀고 우리가 만든 그 기록 안에는 여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, 그럼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한번 묶어보자 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이 방대한 양의 촬영본이 있어도 60분 이상의 장편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우리가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찍어놓은 그 촬영본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영상은 없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. 그럴 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되게 난감했죠. 뭐 드론이라든지 뭐 별 영상, 뭐 타이틀, 로고, 음악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이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곤 했죠. 또 저작권, 뭐 색보정, 사운드 믹싱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후반 작업할 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. 정말 이 낭만공장 다큐멘터리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전문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.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완성할 수가 없었죠.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. 아자아자! 세상은 아직 삭막하지 않아요. 아름답습니다. 중간에 포기한 적 있었죠. 나름대로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서 뭐 일반 시사회를 가졌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판단하기 좀 그랬습니다. 그래서 형이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뭐 다큐 제작사 대표에게 시사를 했는데 완전 창피당했죠.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. 이게 무슨 다큐냐, 뭐 예능이냐, 뭐 기본적 구성도 엉성하고. 그 평가를 받고 나서 기훈이 형이 갑자기 접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적었습니다. 솔직히 제 분야에서는 전 전문가고 베테랑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나름 성공도 했고요. 그런데 아무리 제가 뭐 새로운 분야를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평가들은 제 자신한테 용납이 안 됐죠.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또 이런 평가라면 이걸 어디다 내놔도 제 명성에 먹칠을 하지 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절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장훈이에게 우리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홈비디오를 간직하자 라고 말을 했죠. 미안했지만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래도 잠시 중단된 그때 형이 저에게 그 실버 오케스트라 다큐를 만들려고 연결해 줬습니다. 그 결과 제가 한 8개월, 9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2017년 제주 국제음악영화제 초청자로 선정됐습니다. 결과적으로 잘 된 셈이죠. 어느 날 저희 아트피버 출신의 로사라는 아티스트가 저에게 다큐를 보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. 전 나쁘지 않은데요? 조금만 다듬으면 되게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그 한마디가 이걸 다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다시 없고 처음부터 만들 생각도 있었어요. 그러나 저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. 그럼 그 용기는 아주 작은 칭찬, 그런 칭찬에 목말랐던 거예요. 사람들이 형과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. 그러다 보니 뭐 실망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. 비판도 많다는 것은 바로 그 반직인 거죠.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래도 잘했네 라는 작은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나서서 손을 대기 시작했죠. 그 전까지는 10년의 기록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그 안에 스토리를 보여주자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. 시간의 흐름을 중요시 여겼었는데 그래서 막 옛날 모습들을 어떻게 나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과감하게 없앴죠.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우리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영상을 일일이 찾아서 다시 대입시키고 재편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70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. 저는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 까탈스럽게 고치는 형을 보고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든 건 사실입니다.
처음부터 다시 만들다시피 하니까 사실 후반 작업이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 10테라의 양 다시 뒷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마 형과 제가 같았기 때문에 꾹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네, 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또 쪽팔림도 없습니다. 이대로 평가받고 또 이대로 욕먹어도 어쩔 수 없고 또 칭찬받으면 또 고맙고, 네. 여기까지가 저의 진짜 한계인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수백 번을 보고 고치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또 고칠 것도 나오더라고요. 그만큼 욕심, 미련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. 저는 목표지향적에서 관계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. 예전엔 뭐 독선이나 편견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좀 배려를 하려고 하고 또 좀 훈훈한 아저씨로 좀 변했다고 할까요? 저는 조금은 낙천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뭐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제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뭐 삶에서 열정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. 이 다큐에서처럼 저희가 겪은 경험과 변화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장훈이가 뭐 나아졌다 좋아졌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어떤 결론을 저희가 주지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.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또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죠. 저희가 계속 ING고 그 중간의 기록이랄까? 그리고 이건 다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. 비웃을지 몰라도.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보면 죽도록 목숨 걸고 뛰는 사람도 있고 프로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즐기면서 하는 사람도 있듯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발전을 얻으려면은 직업이건 프로건 뭐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때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다큐가 좀 공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제주도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절대 잊어서도 안 될 전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섬입니다. 저는 다큐를 만들면서 보람을 느꼈고 행복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여건이 허락된다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영화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10년이란 자전적인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사실 다른 스토리를 제가 만든다는 건 솔직히 전 자신은 없습니다. 다만 이런 경험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. 결국 이 당만공장의 결과가 제가 어떤 것을 하게 될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요. 이 다큐가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그런 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. 다만 이 다큐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대성공이 아닐까 합니다. 10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만나서 그걸 영상을 계속 찍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건 사실 정말 대단한 거예요. 그 10년을 지켜보면서 장훈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흐뭇한 일이었습니다. 저는 사실 솔직히 형한테 고마울 따름입니다. 사실 제 바람은 뭐 앞으로 제가 성장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 제 형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욕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만해! 모든 언어의 80% 욕입니다. 그만해!